미국은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노래 테슬라 뉴스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슬라 몇 가지 뉴스들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11월 23일 밤 11시 43분입니다. 요즘 테슬라 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주요 리포트들을 보면 지금 최근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234.21달러에 거래를 어제 마쳤죠. 내일은 여러분 반장 있는 거 아시죠? 지난달 30일 테슬라는 197.36달러를 단기 저점으로 반등하나 싶었는데요.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8일 기록했던 연고점 293.34달러. 이 당시 막 300점 넘는다, 300불 넘는다라고 기대가 모았었는데 293불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그때와 비교해 봐도 60달러 가까이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코로나 이후에 풍부한 유동성과 전기차 전환 기대감을 등에 업고 폭등세를 타왔는데요. 2020년 초만 하더라도 이때 참 좋았죠. 20에서 30달러짜리 주식이었는데 2021년 11월 한때 400달러를 돌파했을 정도였죠.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선도인 테슬라 주식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올해 들어서는 유독 주가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여러분 108불부터 시작해서 293불 사이를 정말 1년 안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내린 것은 자율주행 보조기능, 즉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서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미리 알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플로리다주의 스캇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최근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를 했었죠. 원고인 테슬라 차량 소유자였던 스티븐 배너의 유족이 테슬라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했고 이에 따라 향후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중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지을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플로리다 법원에 따르면 그에 따른 배상액은 많게는 수십억 달러의 규모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일단 플로리다 이 법원의 결정을 다주에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런 이제 판례가 딱 내려지면 굉장히 유사한 판례가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또 일이 정말 많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한 6, 7년 전이죠. 그 손지창 씨가 얼바인에 살 때 그 테슬라의 그 뭐죠? 엔진, 급발진. 그 집에 파킹 하다가 확 치고도 모델 X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소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졌죠. 손지창 씨가 졌는데 본인은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급발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테슬라 가격이 계속해서 올리고 내리고 즉 테슬라의 박리담의 드라이브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델 Y 가격을 3,000달러 인하한다고 밝혔죠. 어저께였죠. 테슬라는 격화되는 전기차 시장 경쟁 속에 점유율을 늘리고자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두고 테슬라의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좋은 것은 테슬라 주주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차가 안 팔리면 저렇게 계속해서 할인하면서 재고를 지금 털어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격 인하는 테슬라 주가에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재판매 금지를 삭제한 재판매 금지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30일 공개되고요. 쇼룸 전시를 지금 전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전시장에는 사이버 트럭에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칸막이를 설치하고
하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가격이죠. 아직까지 테슬라는 가격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4만 달러의 보급형 버전은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차 자체를 못 만들고 있으니까. 포드 역시 F150 라이트닝을 2021년에 4만 달러에 내놨지만 현재 5만 달러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가격은 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측입니다. 자, 파워트레인 정보도 현재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전력 수치 및 예상 주행 거리, 배터리 크기 등도 여전히 추측에 불과한데요. 최근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의 크기는 전장이 5669mm, 그다음에 전폭은 2029mm, 전고는 1790, 휠베이스는 3632mm로 알려졌습니다. 유출 정보가 사실이라면 사이버 트럭의 차체는 천장만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F150의 라이트닝보다도 241mm가 짧고요. 리비안의 R1T보다 155mm가 긴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대형 픽업 트럭, 중형 픽업 트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사이버 트럭은 중간에 위치하는 준대형급 픽업 트럭으로 보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지난주에 넣었다가 삭제를 했잖아요. 소비자 비난을 의식하고 재빨리 취한 조치로 보여지는데 그럴 바에는 뭐 간보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저런 걸 하나 좀 그렇죠. 지난 13일 차량 주문 약관에 사이버 트럭 전용의 섹션을 선정해서 자 재판매 금지를 넣었다가 바로 하루 만에 삭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공급이 부족한 물건이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일명 P8이라 그러죠.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일부 명품 의류나 대기 기간이 긴 슈퍼카 시장에서 재판매로 차익을 얻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후에 소유권은 개인에게 넘어왔으므로 내가 팔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미국 사람들도 되게 강하잖아요. 이 의식이. 테슬라 이런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제시했고 결국 하루만은 아니네. 한 사흘 만에 테슬라는 자동차 구매 계약 약관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해당 조항에 대한 입장과 삭제한 이유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꼬리를 확 내린 거라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스웨덴 테슬라 수리점 파업 시위에 대하여 미친 짓이라고 힐난을 아주 그냥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노동조합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스웨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이를 공식 비판했습니다. 자, 스웨덴 금속 노조에 가입한 정비사 130명이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현재 벌여오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차량 번호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에 이제 X에 올라오자 머스크는 이 트윗을 공유하면서 미친 짓이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가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파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멘트를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캐시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본인의 자산이 테슬라 주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주식이 못 가면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죠. 전 세계 부자 1위라는 상징적 위치면 뭐합니까? 이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데 누구보다도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일론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테슬라가 90% 이상 충전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게 하는 즉 혼잡 부담금을 도입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테슬라는 충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스테이션에 새로운 슈퍼차저 혼합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테슬라는 혼잡한 시간대에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는데 충전을 대기하는 차량이 많을 때 충전 상태를 8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100% 충전보다 80%까지 충전하는 경우가 많고 10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100% 충전을 원하고 있었기에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80% 충전 제한을 수정해 수동으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더 과감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느꼈는데요. 테슬라는 80% 충전 제한 정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더 빠른 충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슈퍼차징 네트워크가 붐빌 경우에 충전량을 제한하고
배터리 충전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서 충전소 혼잡도를 줄이려는 의도였는데요. 만약 고객이 80% 이상을 충전하려면 별도의 요금을 내야 됩니다. 테슬라 실제 운전자분들 좀 많이 느끼시죠? 테슬라 차량이 늘어나면서 전에는 이 충전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 뭐죠 그거를 황제 차징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게 되죠. 그만큼 이 전기차 보급은 이 충전 시스템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FSD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중국의 미디어 차이나 펀드 뉴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중국 시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FSD 최근 중국이 자율주행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펼치면서 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중국 진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여러 부처에서 레벨 3 및 레벨 4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양산 조건의 차량이 제한된 지역에서 안전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도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동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사고 책임 결정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미국 진출이 임박했다고 차이나 펀드 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직 테슬라가 중국에는 이 오토파일럿 도입을 안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아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 테슬라는 지난 2021년 2년 전이죠. 상하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면서 FSD를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었죠. 이 센터에서는 생산 데이터, 판매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및 충전 데이터를 포함해서 중국 사업에 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적으로 중국 내에 저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상하이의 FSD 운영팀과 데이터 라벨링 팀을 구성했으며 본사에서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법률 및 규정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 당국을 지원해 왔는데요.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현실화되려면 데이터 수집 자격과 슈퍼컴퓨팅 센터라는 두 가지 주요 뉴스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의 오토파일럿은 정말 조심스럽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 중국은 미국 같은 나라하고는 다르게 뭐 공산당이 한번 훅 가지 마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그 철퇴령이 내려지는 나라잖아요. 사실 근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발전해 가는데 또 중국은 톡하면 테슬라 이런 거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스파이 노릇한다. 이 자료를 갖다가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레임을 더 씌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양날의 검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열어보면 이거는 이제 테슬라를 향한 중국 시진핑 정부의 견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완전 자율주행의 버스라든지 택시가 시범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5가지의 굵직굵직한 테슬라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자, 내일은 오전장만 열립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제가 좀 전에도 감사에 들어온 영상 올렸는데 저희 미주노래 멤버십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번 연휴 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말 필요한 중요한 영상들을 제가 시리즈로 준비를 지금 거의 다 마쳤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올라갈 텐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리고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여러분 카톡 아이디를 멤버십 영상에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저희 단톡방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왜 카톡 아이디를 남겼는데도 안 초대 안 해요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는데 카톡의 에란지 아니면 유튜브 쪽의 문제인지 남겼다고 하는데 저희 쪽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채팅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 카카오톡도 친구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채팅 아이디가 있잖아요. 오픈 채팅 아이디 남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남기시기 전에 반드시 카톡 아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사람 가리면서 저희가 톡방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이 어려우니까 되게 신경들이 날카로워지셔가지고 조금만 그래도 막 오해하고 욱하고 그러시는데 투자자에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